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방금 제가 들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네 스탑 레코딩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잠시만요. 네, 예.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페이스 리네트먼트 분야가 뭔지랑 그거 이제 최신 논문 하나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페이스 리네트먼트가 뭔지 설명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 리니트먼트가 뭐냐면은 아래 보시면 제가 글로 깔끔하게 딱 써놨는데 학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비디오와 소스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이 드라이빙 비디오는 사람이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을 움직이거나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러한 총칭적인 것을 이제 논문에서는 보통 모션이라고 칭하는데 그 모션을 이러한 스태틱한 이미지에다가 트랜스퍼링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값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여성분 이야기한 거 하나랑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러한 뭔가 스태틱한 이미지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입력을 아래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것이 페이스 리니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 리니트먼트랑 다른 분들 가끔씩 이제 페이스 스와핑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는 아시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리니트먼트는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데요. 어쨌든 페이스 스와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둘 다 이제 트랜스퍼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동일한데요. 이제 페이스 스와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링 할 때 트랜스퍼링 하는 대상 자체가 이제 소스 이미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링 하는 대상이 모션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딥페이크는 보통 동영상에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덴티티가 트랜스퍼링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일단 얘도 입력을 두 개 봤습니다.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입력으로 봤는데요. 이 소스 이미지가 이제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이 일론 머스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거를 이 타겟 이미지에다가 넘겨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스와핑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 리넥트먼트입니다. 페이스 리액트먼트는 이제 반대로 이제 모션을 트랜스퍼링하고 이제 소스 이미지와 트랜스퍼링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게 이제 페이스 리액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설명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논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페이스 리액트먼트의 중요한 이제 챌린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 정도 제가 그냥 들고 왔는데요. 그냥 이제 첫 번째는 라지 헤드 포즈 프로블럼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리케이지 프로블럼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라지 헤드 포즈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냐면은 이제 여기 앞에 두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이 모션을 갖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생기는 이미지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포즈 각도가 조금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얼굴에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에는 지금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았을 때 약간 이 사람의 왼편 얼굴이 다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되게 어색하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리케이지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력으로 들어간 이미지가 성별이 뭐 다르거나 다른 사람일 때 일어나는 문제인데 뭐 모든 모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모델들이나 뭐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가 되게 이제 드라이빙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아이덴티티 리케이지 프로블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남자의 얼굴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 얼굴 구조를 따라가는 이러한 약간 이상한 것을 이제 아이덴티티 리케이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리케이지 프로블럼이 일어나는 논문을 아니, 그러한 프로블럼을 주 타겟으로 잡았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에 이제 써져 있는데 Disentangle of Pose and Expression for General Video
포트레이트 에디팅 12PR 23년도 논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논문 제목 자체에 디스인탱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모션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모션 정보를 포즈랑 익스프레션 정보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각각에다가 어떠한 사이클 컨시스턴시 같은 개념을 부여를 해 그러한 컨스트레인을 걸어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제 포즈만 바꾸거나 익스프레션만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둘 사이에 인탱글먼트한 문제를 없애줘서 이제 결과물을 잘 생성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간략한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이전 논문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 이 논문이 나오기 이전의 논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포즈랑 익스프레션을 인디펜던트하게 뭔가 트랜스퍼링 하지 못하고 그냥 모션이라는 거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제 트랜스퍼링 하다 보니까 이제 해당 논문에서 하는 이제 제네럴 비디오 포트레이트 에디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메소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논문에서는 이게 인탱글 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페어드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이 분야가 뭔가 트레이닝을 할 때 비디오, 하나의 비디오에서 이제 두 프레임을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그 프레임에 어떠한 레이블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돌리기 때문에 모션에 대한 정보 레이블은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당연하지만 이제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에다가 일일이 막 뭐 포즈가 뭐다, 익스프레션이 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전 논문들이 그랬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일부 논문들이 이제 익스프레션을 트랜스퍼링 할 때, 그러니까 페이스 리에넥트먼트를 하고 나서도 이제 결과물이 되게 안 좋다라는 이제 뭐 그러한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일부 논문들, 모든 논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3DMM이라는 어떠한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논문들이 특히 이제 익스프레션 트랜스퍼링 했었을 때 그걸 잘 못 따라간다라는 이제 문제점으로 잡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3DMM이 뭔지 모르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오른쪽에다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 사람의 이 얼굴을 어떠한 이제 3D 모델로서 이제 모델링 해놓은 게 3DMM이라는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대충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제 얼굴을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꽤나 잘 했지만 이제 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디테일이 좀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떠한 뭐 다른 데이터 도입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이뤄냈다. 또한 이제 3DMM 파라미터 이러한 애들 안 썼는데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랑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냐 하면은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사이클링 트레이닝 스트레치 뭐 이러한 추가적인 어떠한 컨스트레인을 걸어줘가지고 이걸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논문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이제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션 에디팅 모듈이고요. 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제너레이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즈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워크플로우 안에 이 세 개의 모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도 설명할 때 이거 하나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스트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션 에디팅 모듈인데요. 모션 에디팅 모듈은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확대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어, 이 모션 에디팅 모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래 노테이션 같은 건 대충 써놨는데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션 에디팅 모듈이 하는 역할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인코더 입력을 받아가지고 인코더에다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레이턴트 코드 C를 생성해냅니다. 해당 레이턴트 코드는 여기 있고요. 이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리이넥트먼트를 바로 진행했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아무래도 디스인탱글먼트다 보니까 이 레이턴트 코드 자체를 이제 MLP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MLP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MLP가 넌리니어 펑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네가 이제 트레이닝을 걸어줄 때 어떤 익스프레션과 포즈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벡터로서 표현이 될 것이다.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MLP를 거쳐서 각각의 익스프레션 이제 벡터와 포즈 벡터를 얻어내는데 이 각각의 익스프레션 벡터랑 포즈 벡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레이턴트 코드 C에다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제 이 익스프레션 벡터를 더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익스프레션만 바꾼 벡터 그리고 C에다가 P를 더해서 포즈만 바꾼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전체적인 모션 에디팅 모듈인데 이 모션 에디팅 모듈에 그래서 전반적인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축약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입력을 두 개 받았는데 소스 이미지랑 드라이빙 이미지 이제 두 개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O를 하나 받는데 이 O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스위치가 이 O를 나타내는 건데 이 스위치가 만약에 익스프레션에 달려 있으면은 이번 모션 에디팅 모듈에서는 익스프레션만 바꾸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뭐 이제 그게 포즈로 향해 있으면 이제 포즈만 바꾸겠다 어떤 플래그 역할을 해서 이제 변형된 레이턴트 코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이 모션 에디팅 모듈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 같은 경우에 이 아래에 있는 피처 맵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포즈랑 익스프레션 제너레이터 쪽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사실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얻었던 C 익스프레션과 C 포즈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워크플로우 그냥을 보시면은 이제 에디티드 코드, 즉 이제 앞에서 저희가 얻었던 이 에디티드 코드, 이 익스프레션만 바꿀 건지 포즈만 바꿀 건지를 해가지고 얻어낸 이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선 이제 와핑 플로우를 뽑습니다. 그것도 이제 피처 맵에 대한 와핑 플로우를 뽑는데 그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인코더에서 나온 이 그냥 CNN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피처를 그냥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맵을 앞에서 구한 저희의 그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에디티드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걔네를 이제 와핑을 하는데 와핑을 할 때 이제 피라미드 네트워크처럼 이제 각각의 크기에 맞춰서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그리게이션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포즈 익스프레션 제너레이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모델 구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그 트레이닝 스트레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별다른 건 아니고,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어, 논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뭔가 특별한 컨스트레인이 들어가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포즈랑 익스프레션에 대한 디스인팅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A를 보시면은 A가 어떠한 이제 소스랑 드라이빙 정사각형을 받았는데 이 소스 정사각형을 드라이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떠한 컨스트레인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막 오실레이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컨스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존 논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 같이 이러한 구조여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이제 어떠한 컨스트레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 위스랑 하이스가 이제 동일하게 되어야만 한다. 어떤 컨스트레인을 잘 걸어주니까 이제 여기까지 수렴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떠한 이제 스테이블하고 옵티멀하게 가는 방향이 되게 괜찮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런 거고 B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이제 파라메트릭 스페이스에서 뭐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적절한 컨스트레인을 걸어줘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S 같은 경우에는 소스 이미지, 드라이빙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여기 중간 단계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어떠한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프레션만 바꾸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즈만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방법은 별거는 아닌데요. 그냥 중간 단계에다가 어떠한 이제 컨스트레인을 하나 더 걸어줄 수 있게 자기네들이 모듈을 잘 구성을 해놔가지고 중간 단계에도 컨스트레인을 걸어주고 양옆에도 컨스트레인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즈랑 익스프레션의 레이턴트 벡터 디스인탱글을 이뤄내겠다라는 게 얘들의 어떠한 주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뭐 익스프레션 트랜스퍼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S 프라임이 여기 중간에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빙 친구의 익스프레션을 이제 소스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S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프레션을 넘긴 그 이미지에다가 포즈까지 다 넘겨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S 더블 프라임이 그 드라이빙 이미지랑 거의 동일해지게 컨스트레인을 걸어줘야 하고 이제 뭐 반대로 S 같은 경우에 D 더블 프라임이랑 동일해져야 하고 중간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제 포즈랑 익스프레션이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이제 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퍼셉츄얼 로스랑 익스프레션 로스랑 이제 갤로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제 그냥 네, 그래가지고 같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같은 이제 익스프레션이랑 포즈 갖고 있는 애들끼리만 이제 로스를 그냥 걸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소타 논문들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그 논문 서두에 이제 설명 들었듯이 3DMM이라는 파라메트릭 모델을 쓰면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익스프레션 정보를 되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되게 로우 퀄리티 익스프레션이어서 이제 보시면은 얘네 파이렌더러랑 스타일 히터 같은 경우가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제 3DMM에서 뽑아온 논문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빙 이미지가 눈을 감고 있는데 얘네 둘은 이제 감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을 잘 감고 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을 되게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포즈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면은 어, CSIM이랑 AED랑 APD 이렇게 있는데 CSIM은 그냥 피처단의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ED랑 APD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그 벡터 간의 그냥 디스턴스를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보시면 익스프레션 에디팅 할 때 자기네가 뭐 CSIM이나 뭐 이런 거 뭐 AED나 이런 거 뭐 잘 나온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찌됐든 3DMM 같은 경우에는 포즈 자체는 원래 되게 잘 나타냈던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포즈는 그 와중에 이제 밀린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게 리미테이션이다라고 하는 이제 테이블을 볼 수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이제 다른 논문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뭐 네 자기네들이 역시 잘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로 비교하면은 뭐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거에서 이제 높게 성능을 가져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3DMM 기반의 친구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결과랑 자기네 결과랑 이제 비교한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지터링 그러니까 약간 흔들림이 되게 심한데 자기네들은 이제 어떠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되게 뭐 그 제너럴 비디오 폴트레이팅 할 때 되게 유용하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얘네가 제시한 그거는 별로, 네, 그 결과 같은 경우에, 리키지가 주로 일어나는 논문들이 거의 다, 키포인트 베이스드 친구들이 거의 다 일어나는데, 일단 그거를, 일반적으로 해결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부차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이랑 포즈를 잘 나타내는 건 이제 3DM의 친구들보다 자기네가 더 잘한다. 그런 거를 약간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간다고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아워즈 빼고 얘네 둘은 이제 둘 다 3DMM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은 3DMM 씁니다. 그, 네, 스타일겐 쓰는 거 맞는데 그 중간에 3DM을 쓰긴 씁니다. 네, 예, 쓰긴 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파이렌더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풀리 익스플로이트 하겠다라고 한 거고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버전 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 섞겠다라는 거여가지고 네, 예. 네, 어쨌든 안 쓰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23년도 12PR입니다. 네, 올해 12PR입니다. 이거 그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어가지고 그 IITPA에서 제가 건너가듯이 거의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이러한 논문 있다고 넘어가서 굳이 하게 네네 그때는 아카이브였는데 지금은 엑셉이 돼가지고 네. 예, 그 내용이 조금 더 보충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 다른 건 없어가지고 그런데 뭔가 그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논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인데 이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모듈식으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플러그 인 플레이 방식으로 해서 순서 뒤바꾸게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어떤 컨스트레인을 걸어가지고 피처 디스인테그를 이뤄냈다가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노벨하고 근데 사실 뭐 근데 명시적으로 익스프레션이랑 포즈를 디스인테그를 하려는 그런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해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중간 단계에다가 컨스트레인 걸어준 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노벨한 부분인데 사실 사이클 그게 엄청 노벨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물론 내용을 아예 안 훑은 건 아니고 빠르게 훑어서 이걸 또 다시 하기에는 좀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이거 2천 슬라이드 네. 뒷슬라이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요? 아니 정사각형으로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이런 컨스트레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역설을 먼저 하려고 간단한 예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적절한 컨스트레인이 있어야 옵티멀 솔루션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그 뒷부분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안 갖고 와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디렉셔널 사이클릭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 안 거치고 이 앞뒤로 거는 거는 일반적인 페이스 리이넥트먼트에서도 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어 이 중간 단계 안 거치고 그냥 트레이닝을 하면은 중간 단계가 아예 그냥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멀 솔루션으로 다가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적절한 컨스트레인만 있다면은 옵티멀 솔루션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쉽다. 그걸 역설하려고 그냥 네, 이 그림을 먼저 들고 왔고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컨스트레인이 이거다를 이제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